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델테크놀리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자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델의 주가는 32% 이상 급등했고 엔비디아와 AMD는 각각 4%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AI 랠리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양회가 개막합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경기 침체 위기를 타개할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상반기 국내 증시의 주도 업종을 가를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 부동산 인프라 부양과 관련되는 철강, 비철금속, 건설업종 등이 수혜주로 부각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 주도의 주주 환원 정책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에서 3월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이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선 배당액 확정 그리고 후 배당 기준일 지정에 개정안을 도입하고 이를 따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상당수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3월로 변경하면서 시장 전반에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PCE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와줬고요. 또 델을 필두로 한 이 AI주의 랠리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불을 지펴줬습니다. S&P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었죠. 이런 미증시의 훈풍 덕에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업종 위주로 현재 크게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이 지난주 부진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미국발 AI 열풍도 있겠지만 물론 국내 반도체의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점도 작용됐는데요. 지난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6%가량 상승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오늘 반도체주들 흐름 유심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현재 코스피 1.24%가량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0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피 지수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4,400억 원어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96%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870선 지지하면서 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만 나홀로 1,6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내 기회를 잡아야 할지,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초록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또는 이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투자의 경쟁력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주 대박쇼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을 좀 보자면 이제 델을 필두로 한 AI 관련주들 엔비디아도 크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AMD도 마찬가지로 4%, 5%대의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시장도 이제 그 훈풍을 받아가면서 현재 반도체주가 좀 강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모든 어떤
어떤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견인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후발적으로 좀 따라간 것이 AMD, 경쟁사인 AMD, 그다음에 컴퓨터 관련된 서버 관련된 델 컴퓨터까지 급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확산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국내 증시도 예 영향을 받아서 반도체를 이제 필두로 해서 굉장히 큰 상승들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물론 오늘 시장은 외국인들이 이제 견인하는 시장입니다. 이제 거래소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다 모두 다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 매수까지 이제 겹쳐주면서 이제 콘텐츠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어떤 매수에 가담을 한다는 것은 이 환율하고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환율 차트하고 우리나라 차트를 같이 비교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환율을 말씀을 좀 드려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삼각 수렴형의 흐름들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1월 달에 이렇게 환율이 약세 급등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폭락을 했고요. 환율의 행보를 좀 해주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반등을 해줬는데 환율 부분들이 현재 강세를 보여주면서 부분들이 투자 자금으로 약간 몰려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아직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최근에 운봉이 떨어지면서 원화 강세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2말 3초가 되면은 급등을 할 거다고 제가 2월 말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제 코스피 지수를 환산해서 이제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도 2월 첫날 거래일이죠. 2월 1일, 그다음에 2월 2일 굉장히 큰 급등들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달이 좀 흘렀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늘이 3월 첫 거래일입니다. 3월 첫 거래일에 이런 급등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호실적 그다음에 실제 이제 수출에 대한 기여에 대한 어떤 견인들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직간접적인 AI 서비스 부분들이 생활계, 산업계에 계속해서 이제 침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도 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은 전체 이제 작년의 고점을 이번에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3월에 대한 부분들이 월봉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크게 보시면 이중바닥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는 강세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3천을 좀 찍을 것이다. 미니멈 3천을 찍을 것이다. 상반기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최근 이제 신고가를 넘어주면서 이중바닥 박스권의 돌파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떤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서 오늘 증시 흐름 좀 짚어봤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는 PCE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와주면서 또 그리고 AI주의 강세까지 더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결과였는데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온기를 이어받아서 양대 지수 모두 힘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의 호실적과 그리고 수출 반등에 따른
따른 기대, 그리고 거기에 AI 열풍에 따른 이 밸류에이션까지 상당히 지금 시장이 작년에 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낙관적인 그런 평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좀 많이 되는 3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 보시면 코스피는 장 초반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1%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세로 출발하면서 870선을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전장에서 유독 돋보였던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저희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D입니다. 지난 29일 장 마감 이후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약 97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메디컬 솔루션 전문기업 윈텍입니다. 이 윈텍의 고주파 피부 미용 의료기기 올리지오가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의료기기 부문 1위를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 탄력 받았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폴라리스 AI인데요. 이 그룹 차원에서 제약사 에스텍파마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하게 지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 상한가 종목들 3가지 살펴봤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 종목만 좀 꼽아주신다면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좀 꼽아주실까요? 폴라리스 AI 꼽겠습니다. 폴라리스 AI 꼽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약간은 좀 예상을 했던 건데요. 요즘 AI 랠리가 또 한창이라서 관련주들 소식이 워낙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좀 폴라리스는 항상 좀 이슈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AI 기업 업스테이지와 또 협업을 했잖아요. 거기서 온디바이스 AI 오피스를 또 이제 선보인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또 제약바이오와의 협업까지 정말 상승 모멘텀이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그룹이 사실은 폴라리스가 약간 계열사, 그룹주, 중소형 그룹주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폴라리스 AI, 리노스를 현재 어떻게 보면 흡수합병에서 사명 변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우노 이런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리노스라는 회사는 IT 이제 전문 회사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IT 솔루션, 무선통신 이런 쪽의 업종도 있고요. 또 현재 종속 사업으로서의 패션 잡화,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이름값이다. 폴라리스 AI가 들어가니까 폴라리스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니냐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시총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는 또 에스텍파마를 좀 인수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열사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쪽하고 바이오도 AI 쪽하고 결합이 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 약간 이격은 높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직전 고점 돌파 안착, 급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는 이제 이격이 약간 줄어드는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리지널 어떻게 보면은 폴라리스 AI보다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약간 대장주 성격이 좀 있고 다만 현재 이름값으로 약간 이격으로 높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을 접근한 부분이고 만약에 폴라리스 AI가 좀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는 다음에 한번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다만 오늘의 상한가 베스트는 폴라리스 AI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폴라리스 AI 꼽아주셨고요. 우선 일단 에스텍파마뿐만이 아니라 리노스까지 활발하게 M&A 활동을 이렇게 이뤄지면서 성장세 측면에서는 정말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요. 전장 대비 23.58%가량 크게 상승해주면서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좀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좀 접근해 보시는 걸 이런 매매 전략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 이외에도 더 추가로 후발 주자들을 많이 찾아봐야겠죠. 바로 저희 초록밴드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황금 종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어서 오후장도 함께 대비해 봐야겠죠. 인기주 종목을 2가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는 HPSP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HPSP 꼽아주셨습니다. 요새 정말 또 많이 들리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또 이제 다시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장비 수요도 증가해주고 있고 또 수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좀 확실히 가져봐도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보통 이제 AI 쪽에 어떤 반도체 어떤 장비가 상당히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죠. 근데 HPSP는 어떤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은 반도체가 이제 미세 회로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좀 되고 있는 또 트렌드가 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때 물질 중에서 하이케 물질, 그러니까 절연율을 현재 어떻게 보면은 감소시켜서 누설 전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이케이라는 물질을 고유전율을 어떤 물질을 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접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온으로 했다가 약간 녹여야 되는데 하이케이 물질은 고온으로 이렇게 했다가 녹여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물질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온 그다음에 고압 저온을 통해서 현재 이걸 부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때 쓰이는 어떤 어닐링 장비가 바로 HPSP에서 생산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세 공정이 첨단화될수록 하이케이 물질을 접착하는 어닐링, 그러니까 어닐링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열을 올렸다가 이렇게 어떤 물질을 접착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성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우상향에서 올라간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HPSP의 어떤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HPSP는 직전 고점 을 이제 2번이나 이제 저항을 보이다가 이번에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수급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졌던 그런 부분,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까지 돼서 이 냉랭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하게 또 슈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시총이 4조 7천억, 5조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탄력이 약간 굉장히 무거워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가지 못하고 이런 그 트렌드, 그러니까 추세 어떤 트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서 또 약간 얻어맞고 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평상시보다 거래량이 2배 정도 올라주고 있고 오장까지 합산했을 때도 한 3~5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전고점까지는 올라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반도체 종목이 오늘 초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장 인기지로 손색이 없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HPSP를 좀 골라봤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장까지도 해서 계속해서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출 개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HPSP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으로 2번째 인기주 종목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네, 이번에도 반도체네요. 네, 퀄리타스 네. 반도체 어떤 이유로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은 보통 PC, 그러니까 메인 어떤 메모리 쪽이죠. 예, 중앙 처리 장치하고 메모리 간의 어떤 그 통로 역할을 하는 데이터의 전송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병렬로 접속을 하면서 초고속으로 인터커넥터 전송 기술이 반드시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런 인터커넥터에 대한 IP 자산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 업체들이 보통 현재 팹리스 기업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 IP 자산을 좀 사야 되는 부분인데 반드시 퀄리타스 반도체의 어떤 IP 자산을 좀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그 현재 상장 이후로 한번 시세를 냈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좋아지면서 정배열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은 자, 그런 어떤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이 한번 이렇게 시세를 좀 냈고요. 그 다음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 넥라인 절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반등에 대한 부분들도 넥라인인데 이제 이중 눌림목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제 3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한 13% 정도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전개가 좀 되고 있는데 오전에 보통 이제 3개 정도 어떻게 보면 차트 우량주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브리핑을 좀 하는데 분석을 하는데 초록밴드에서도 바로 이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났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은 이 신규 상장이 된 부분들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와졌기 때문에 21선과 61선 이격이 제로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격이 많이 없습니다. 탄력이 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약간 특화된 아직 그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 어떤 종목군들 또 시총도 약 4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탄력성이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 좀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아래 초록밴드에 오셔서 많은 정보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 종목으로는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이런 첨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데이터 전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점 한번 짚어주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추가로 증권가 브리핑이 새로 나온 걸 한번 살펴보면요. 주식시장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대한 그런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을 해오면서 저PBR주가 크게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또 그 저PBR주의 뒤를 이을 그런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이 최근에 가장 화두인데 그 정책 새로운 모멘텀이 바로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에 강하게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점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더 많은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초록밴드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더 많은 틈새 정보들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문자 샵 0082번 저희 보내주시거나 또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의 투자에 경쟁력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급등주 대박쇼, 저희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이 증시 이슈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전장을 빛내줬던 핫 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빛낼 인기주 종목들까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포커스까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 무엇이 될지 한번 화면으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바로 카티 치료제입니다. 이 카티 치료제라고 하면은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잠시 이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 카티 치료제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최첨단 암 치료법입니다. 기존의 항암제가 이 이식 치료에 더 이상 듣지 않는 이런 난치성 혈액암 환자들을 주사한 대로 치료하는 이른바 원샷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항암제는 가장 큰 부작용이 아무래도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세포를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카티세포 치료제는 암세포만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선택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꿈의 항암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 카티세포 치료제가 이 환자의 T세포에 일종의 내비게이션과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암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전문가님 말씀 드려보고 관련 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CAR-T 치료제, 보통 카티 치료제라고 하는데 카티 하니까 뭐 카트, 마트에 하는 카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생소한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CAR-T 기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차세대 신기술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FDA에서도 신약 승인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후발주들의 어떤 밸류에이션도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그동안 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은 CAR-T 치료제는 기존에 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치료 방식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부분들은 제가 이제 DNA 다시 말해서 DNA가 이제 분열이 돼서 한쪽 외가닥으로 분열이 돼서 이제 RNA가 만들고 RNA가 바로 이제 단백질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단백질은 항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통 많이 단일 클론 항체, 이중 항체 이런 것들을 많이 표적화 항암제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거보다 더 획기적인 부분들이 나와줬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들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이 항체 물질, 떠돌아다니는 항체 물질을 가지고 암을 이제 표적하는 어떤 항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의 면역 세포가 어떤 활성화돼도 또는 면역 관물을 좀 억제하는 부분이죠. 암 공격을 회피하게끔 하는 것들을 좀 차단하는 면역 관문 억제 물질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좀 했었는데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를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요거를 집어넣겠다는 발상을 했던 것이 바로 CAR-T가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세포죠. T세포에다 CAR을 붙이는 것은 뭐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는 영어의 약자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 상당히 좀 난해한 것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T세포에 특수 무기를 좀 장착해서 암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배양을 해서 T세포를 우리 몸에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암에 대한 기전 같은 경우는 T세포가 있고 밑에 암세포가 현재 터모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한 기전, 회피 기전이 대체적으로 이 암세포의 PD-L1, 그다음에 T세포의 PD-L1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인식하기 때문에 PD-1을 어떤 벙어리 장갑을 씌우거나 PD-L에 대한 벙어리 장갑을 씌우는 이 항체 물질이 이제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T세포하고 암세포의 어떤 작용 기준 중에 PD-1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현재 어떻게 보면 수용체가 좀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PD-1뿐만 아니라 뭐 CD28, 뭐 TCR
뭐 많은 어떤 그런 기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어떻게 보면 만나면은 그 현재 회피하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어떤 자극을 주게 되는 어떤 물질도 있고 다양한 기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CRT 기술, 다시 말해서 항원을 인지하는, 그러니까 항원이라는 것은 병원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를 인지하는 탁월한 기능의 촉수, 수용체 돌기, 이걸 어떤 특수하게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요거를 장착하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이렇게 생겼죠. T세포의 내부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 있고, 어떻게 보면 낚시를 보면 우리 낚싯대 위에 어떤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갈수록 이런 여러 가지 T세포 위에 어떻게 보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 내부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능들이 돋보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CLT를 공급을 하느냐 하는 것들인데 요걸 통해서 세대별로 계속해서 암세포를 정확하게 이제 공격할 수 있게끔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각종 기술, 첨단 기능들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개발사는 노바티스의 일에 딱 한 번 복용을 하는데 이거는 한 번만 복용하면은 현재 평생 할 수도 있고 1년, 2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체는 어떤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약가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4억 6천만 원. 딱 평생 딱 하루에 한 번 맞는데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의 거의 혁신적인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약가 보험 수가가 적용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이렇게 추출을 좀 하죠. 자기 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역군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T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 T세포 안에다 유전자를 집어넣게 되면은 유전자 RNA가 뭐라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돌기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만들어내서 T세포를 만들어내면은 요거를 대량으로 현재 어떻게 보면은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의 몸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T세포 특수무기를 장착한 T세포가 맹렬하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걸 통해서 치료를 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치료제, 그다음에 환자의 몸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 맞춤형, 면역 거부도 없는 이론적인 면역 거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물론 새로운 어떤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뭐 사이토카인 증후군이라든가 신경 독성이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은 있습니다. 이거는 극복을 좀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치료제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현재 T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천면역세포, 후천면역세포로 해서 실상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고 많은 세포들이 NK세포도 있죠. 그래서 대식세포인 B세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M세포도 있는데 이 T세포에만 이런 특수 무기를 장착한 것이 아니라 면역세포 모두 다 여기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좀 더합니다. CRT 기술도 있고 NK세포의 유전자 편집 기술 또한 NK세포도 있고 CRM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세포 치료제 또 유전자 치료제가 계속해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CRT 이 부분들은 고유 환자 몸에서 추출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몸에서 추출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인간의 어떤 그 세포의 어떤
종목이기 때문에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상대적인 저가를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연구들도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티 치료제와 관련 기술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앞으로 관련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이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달성률 154.47%를 달성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58% 수익률 달성했고요. STX는 338.42%, 큐리옥스 바이오스 시스템즈는 113.79%,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82%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96%,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119.47%, 텔레필드는 394.14%, 위메이드는 118.85%, 제주반도체는 376.19%라는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퀄리터스 반도체 116.67%, YIK 139.5%, 네오셈은 106.64%, 엔캠은 551.82%라는 엄청난 수익률 기록했고요. 이스트소프트는 149.64%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151.4%, 픽셀플러스 158.15%, 가온칩스는 129.3%, 어보브 반도체 137.11%, 신성 델타테크는 362%라는 매우 높은 수익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HLB 121.34%, 유플렉스 201.35%, 파워로직스 201.62%, 오킨스전자 122.07%,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24.12% 터치했습니다. 에코앤드림 205.68%, 자람테크놀로지 108.11%, 레이크 머티리얼즈 111.01%, 한미반도체 마지막으로 109.28%라는 높은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저번에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 종목은 오늘 11월 24일에 한번 봐주셨던 한미반도체입니다. 이제 또 한미반도체가 국내 반도체 수혜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오전에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반도체의 모멘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시세 분출이 가능할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은 한미 반도체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HBM을 만들 때 이제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이 좀 있죠. 그러면서 이제 BO를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이제 회로를 이제 하는 건데 TSV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딩 장비를 전문적으로 좀 생산한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워낙 탁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크게 이제 시세를 내준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박스권에 11월 달에 제가 이 반도체에 대해서 거의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했던 종목이 거의 지금 100% 이상 수익률이 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한번 급등을 해주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인데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던 주가가 거의 한 10만 원. 그래서 오늘 장중에 좀 찍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이격이 높았기 때문에 이격이 낮춰지는 시점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총이 지금 9조입니다. 10조까지 넘어가는 대표적인 장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2의 한미 반도체 궁금하시면은 아래 초록 밴드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2의 한미반도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초록밴드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문자로는 샵 0082번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한 더 많은 정보들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지금 다음으로 해서 이제 금, 은, 동 순서가 남아 있잖아요. 오늘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혜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유틸렉스입니다. 네, 유틸렉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선정을 해주셨는지 네, 너무 궁금하네요. 예, 유틸렉스가 이제 가장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현재 CRT 기술에 이제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작용 기전 현재 어떻게 보면은 물질 중에 EU101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EU101이라는 물질은 EU101이 T세포의 벙어리 장갑처럼 결합이 되면은 포원비비 왼쪽에 포원비비라는 돌기가 있죠. 이 돌기가 암세포 공격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체 기전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EU204라는 어떤 물질도 있는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항원에 대한 EBV라는 항원을 타켓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잘 찾아내는 어떤 항원 기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CRT 기술은 아니죠. 다만 CRT 기술 부분의 어떤 부분들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CRT, 그러니까 T세포나 B세포나 이런 그 면역세포들은 혈액을 타고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형암은 듣지는 않는데 이 부분들이 CRT가 현재 간세포에 있는 GPC3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고 또 고형암에도 듣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틸렉스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약간 좋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유틸렉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혀 아직 시세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메달로 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메달 종목 한번 만나봤는데요. 유틸렉스였고요. 다양한 이런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간세포암, 그리고 고형암 이렇게 좀 난치성 질환에도 굉장히 좀 잘 듣는 그런 약물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상승 모멘텀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동메달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매력적인 종목이 나왔는데 과연 은메달은 어떤 종목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예, 은메달은 큐레셀입니다. 네, 은메달 큐로셀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어떤 매력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예, 큐레셀 같은 경우는 CRT 기술을 이제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혈액암 또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임상이 앞서인 부분들이 CD19라는 타켓을 물질로 좀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큐로셀의 독보적인 기술은 현재 OVIS라는 기술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PD1하고 PD-L1하고 만나면은 면역 회피가 된다겠죠. 아예 그러면은 PD1을 제거하는 어떤 T세포를 만들자. 이것도 제거하고 현재 TI-GIT라는 것도 만나면 회피를 하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들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T세포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많은 어떤 작용 기전의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림프종에 대한 임상 이런 부분의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임상 이상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암발세레라는 어떤 물질을 개발하고 상업화 일정들이 계속 빡빡하게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상당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또 CRT 치료제 공급 기간도 기존에는 44일에서 16일로 단축이 되고 있고 또 국내에 림프종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빅5 업체하고 협업이 돼 있습니다. 만약에 암병이 걸리면은 이 업체에서 CRT를 배양을 하죠. 근데 주사 한 방에 얼마라고요? 4억을 그저 앉아서 보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임상이 2상까지 통과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큐로셀 부분들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신규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박스권 돌파를 통해서 신고가를 좀 갱신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 큐로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우선 이 임상시험 수행기관 그리고 이 매출처가 탄탄하게 확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OBS라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신규 상장이 얼마 되지 않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큐로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초록밴드에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종목 금메달만을 사실 남겨놓고 있죠, 전문가님. 월요일과 수요일은 그런데 아쉽게도 저희 금메달이 공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이대로 가기엔 너무 아쉬우니까 힌트 한 가지만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예, 노래 제목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룹 이름에 이제 클론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네, 태어난 이후의 그룹일까요?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예, 그런 부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계속해서 어제 보면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어떤 단일 클론 항체, 네스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CRT라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이중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에 대한 파이프라인도 완벽하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들은 이 CRT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물론 다음 장 시간 관계상 그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DA 승인된 CRT 치료제의 어떤 촉수 돌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CD19라는 어떤 돌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위에 이제 돌기가 있는데 FMC 63이라는 그런 돌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뭐냐면은 생쥐 세포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면역 거부가 있죠. 근데 유일하게 면역 거부가 없는 휴머나이즈드 1218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완벽한 면역 거부가 없고 재발 염려도 많이 없는 획기적인 그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촉수를 확대를 해봤을 때 추가적으로 1218의 항체를 추가적으로 매다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자의 암세포에 훨씬 더 가깝게 접근하는 타겟 물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어떤 그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기존 CRT 치료제의 어떤 CRT 치료제의 대부분은 바로 생쥐 세포를 만드는데 유일하게 인간에 대한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CRT 치료제를 하는 개발 업체에서도 이 업체의 기술을 굉장히 탐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독보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기존 치료약 대비 어떻게 보면은 완전 관해율 그다음에 전체 반응률을 보면은 전체 반응률은 92%, 그다음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완전간에 75%.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임상 일상만 끝나더라도 굉장히 크게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실제로 보면은 치료 효과
어떤 부분에서도 종양 감소 변화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독소 사이토카인 자기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그다음에 신경 독성에서도 거의 적어지는 완벽한 CRT 치료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독보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세대 CRT 기술, CRT가 작용됐다 안 작용됐다를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칭 어떤 치료제 개념도 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에 오셔서 현재 초록 밴드에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메달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어떤 종목인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QR코드 접속하셔서 초록밴드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도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오늘 금, 은, 동까지 모두 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 했던 방송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칼티 치료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 전력 설비 위주로 순환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적일 것 같고요. 또 폴라리스 AI 오늘 중심주였죠. 이 에스텍 파마를 제3자 배정으로 제약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이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최근 많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